한국인으로서 유일한 미국 CIA 첩보원 철수 씨는 비밀 임무를 받았다. 그 임무는 지하철 금고에 있었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자신의 이름 철수였다. 지하철 A79에 설치된 금고로 간 철수는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밀번호가 변경이라도 된 것일까? 아니면 금고 위치가 변경된 것일까? 사실은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도 금고 위치가 변경된 것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왜 비밀번호를 아는데 모를까?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자판이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영어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두에 CIA의 첩보원 철수 씨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린 외국어 습득 시 실패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입력하는 자판이 PC 키보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아무 문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을 것입니다. PC 키보드로는 0타도, 1타도 모두 500타 이상을 칠 수 있는 철수 씨가 비밀번호를 못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글을 몰라서입니까? 알파벳을 몰라서입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나이가 어릴 때 자판을 익히지 않아서입니까? 이것들은 모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유는 사진상에 보이는 자판으로 한글 타이핑을 PC 키보드만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C 키보드만큼 연습한 자판이라면 한글이 지워진 키보드라도 타이핑에 문제가 없듯이 영문만 적혀있는 저 자판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타이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영어학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학교나 대부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봅시다. school, 학교. sorry, 미안한. how, 어떻게. is, 이다.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영문과 한글을 1:1 대응식으로 외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외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도 외우게 합니다. 아주 많은 문장과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운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네이티브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영어가 된다면 왜 머리 좋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이 지난 연도 앙케이트 조사에서 자신의 능력 중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영작이라고 했겠습니까? 서울대생이 바로 서두에서 말한 철수 씨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철수 씨가 한글을 모르거나 알파벳을 모르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철수 씨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사진 자판으로 자판을 보지 않고 칠 정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외국어 학습에 적용해야 합니까? 네이티브들과 대화를 할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방이 속사포처럼 영어를 입에서 쏴댑니다. 듣는 즉시 단어를 국어로 바꾸고 단어 순서를 한국에서 배운 문장의 오형식과 팔품사와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구문과 태와 화법의 규칙들을 적용하여 한국어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네이티브가 줍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끝난과 동시에 다른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진 자판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한글 백상 키보드 자판만을 익히게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듣기는 그렇다 치고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국어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각각 국어 낱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문장의 오형식과 그와 관련된 영문법을 적용하여 재배열하여 말할 때까지의 시간을 네이티브가 허용합니까? 말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국어로라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끼어드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수학적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다음 말을 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철수를 치기 위해 손가락으로 한글 자판으로 철수를 치는 연습을 하고 애플을 치기 위해 영문 자판으로 애플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판을 보지 않고도 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티귿이 어디 있는지, 피읒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나지도 않지만 빠르게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X를 치기 위해서는 티귿을 누른다고 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읗을 누르기 위해서는 알파벳 G를 눌러야 한다고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 키보드도 영문 키보드도 둘 다 익혀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언어의 문자가 같은 장소에 기억되게 되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컴퓨터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끔 컴퓨터를 쓰다 보면 모니터에 파란 화면이 보이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 중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을 소위 메모리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들리는 음성 파동 소리를 국어가 아니고 바로 느낌으로 느껴지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느낌을 국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어 파동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걸 누가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심포영작입니다. 김쌤은 이 방법을 찾기 위해 아기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올해까지 26년째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특허청에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살 빼는 러닝머신 기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닝머신에서 하루 뛰어보고 살이 안 빠졌다고 러닝머신이 가짜입니까? 아니면 러닝머신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은 분이 잘못입니까? 두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열심히 밀고 다니면 언젠가는 잘 타리라는 생각으로 20년간 계속 밀고 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학교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정규 영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천만 명이 증인입니다. 국정교육이고 위대하신 영문과 교수님이 쓴 교과서이니까 믿음으로 계속 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면 되는, 조금만 하면 되는, 정말 되는 방법으로 바꿀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뢰.